이 영상을 다수에게 추천해 줄지 파악하게 되는 이 요건에 충족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현재 유튜브 컨텐츠 제작과 또 채널 위탁 관리 그리고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스트리밍 중계나 홍보 영상 또 캠페인 PR 등 영상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건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방송국에서 영상일을 5년 정도 했어요. 담당 프로그램이 있긴 했는데 거기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집도 하고 기획도 하고 잡다한 거 다 했죠. 그러자 회사에서 유튜브 바람이 부니까 뉴미디어다 뭐다 어쩌다 하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컨텐츠를 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어렸으니까 채널을 운영을 맡아서 퇴사 전까지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야근이 많아지고 계속 힘이 드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봐야 성과 챙기기 바쁘고 윗분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인센티브 이런 건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내 일이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37살이거든요. 대학교 전공도 영상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방송부 일을 했으니까 인생의 절반은 영상 일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여러분이 알만한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짤방 편집도 했고요. 영역에 대한 부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시키는 건 다 있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기존에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기획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촬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촬영, 기획, 섭외, 편집, 홍보까지 닥치는 대로 다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 겁니다. 유튜브라는 게 뭐 딱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서 강의를 많이 보게 됐죠. 원래 촬영이랑 편집은 하던 일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다만 편집 호흡이 빠르고 기존에 있던 영상 문법을 깨버리는 시도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두렵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시키면 다 해야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핵심만 압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컨텐츠는 짧고 임팩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순서 편집부터 영상 효과, 자막도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혼자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또 중요한 건 출연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끼가 있는 친구들을 찍어온 영상을 보면 진짜 편집에 대한 고통이 재미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말을 잘하면서 메시지가 간결하다든지 눈치껏 상황극을 잘 만들어낸다든지 예상치 못한 애드립으로 재미를 뽑아낼 수 있으면 자막 포인트가 금방 떠오르고, 그런데 편집자의 센스가 없다면 그것도 노잼이겠죠. 방송국에서는 에디우스를 많이 써요. 일반인들은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에디우스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편집 프로그램은 어느 걸 사용해도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 저 같은 경우는 베가스, 프리미어, 에디우스, 또 파이널 컷 프로까지 다 쓰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쓰는 것 같아요. 베가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정말 가볍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노트북에서 간편할 때 많이 썼고요. 프리미어는 포토샵이라든지 에펙 이런 부분과 연동되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쓰고, 저 혼자 유튜브를 편집할 때는 제가 애플 매니아라서 파이널 컷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렌더링 자체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방송국에 납품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는 에디우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혹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다 써보시고 자기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납니다. 방송국 다닐 때는 9시에 출근해서 그날 정해진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6시 좀 넘으면 눈치 못 퇴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시작된 게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면서부터 시작됐죠. 기존 영상을 아카이빙해서 짤방을 만들고 기획 영상에 따라서는 출연자를 섭외하고 작가와 같이 상의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SNS에 홍보도 해야 되니까 야근이 일상이 됐죠. 유튜브 사업을 하면서는 소속된 유튜브를 관리를 해야 되고 컨설팅, 기획, 영업도 해야 하죠. 그래야 먹고 삽니다. 방송국에 다닐 때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많이 받았고요. 유튜브를 관리하면서부터는 추가 인센티브가 있었나? 아주 조금. 그냥 업무가 늘어난 거죠. 지금 제 주변에 편집하는 친구들만 봐도 200선이고요. 200보다 못 받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게 편집자의 현실입니다. 윗분들은 뉴미디어에 대한 생각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유튜브 컨텐츠가 그냥 어린아이들이 끄적이고 가벼운 영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앞으로 상황이 좀 더 나아지겠죠?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부터 방송국 채널을 관리했으니까 오래된 것 같네요. 방송부를 그냥 업로드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짧게 재밌는 부분만 모아서 짤방 형태로 만들고요. 뉴미디어 부서 이런 게 생겨나면서 지금은 형태가 다양해져서 유튜브에만 올릴 수 있는 자체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행사를 직접 스트리밍 중계를 엮어서 가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분업화되면서 유튜브가 빨리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국 말고 기획사에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방송국의 주 수익원은 예능 짤방이라든지 음악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악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요즘 미스트롯2나 싱어 개인 같은 경우는 돈맛을 제대로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 7대3, 6대4, 5대5 이렇게 나눈 팀도 봤고요. 저 역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버와 편집자를 팀으로 짜주고 이제 상의를 하라고 하죠.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직접 투입돼서 조율을 해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대5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마다 서로 불만이 달라서 좀 힘든 점이 있긴 하지만 초반에는 편집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이라고 하죠. 유튜버가 만들어낸 영상을 편집자의 손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편집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노잼 영상을 편집자의 손을 통해서 재밌게 만들 수 있고요. 출연자는 초반에 편집자의 힘을 많이 빌리다가 결국 수익이 나고 나면 자기가 직접 더 저렴한 가격에 편집자를 구하기도 하고 돈 앞에 사람이 변하는 거죠.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처음 업로드하는 영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컨셉이 명확하고 유익하거나 화제성을 지닌 영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이를 알고리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수에게 추천해 줄지 파악하게 되는 이 요건에 충족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확실한 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컨텐츠라도 남들이 오래 반복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야 자신이 업로드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하시면 알고리즘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보통 20개 컨텐츠 안쪽에서 하나의 컨텐츠가 흔히 얘기하는 떡상처럼 몇십만 되는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채널에 연관성 있는 영상들이 많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IT 쪽에 관심이 많아서 리뷰 영상을 좋아하는데 우연히 추천 영상을 보다가 이 채널에 들어오게 된 거죠. 다른 영상도 보고 싶은데 그 영상 제외하고는 브이로그라든지 먹방 전혀 연관성 없는 영상들이 있으면 당연히 구독을 누르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구독 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볼 때 왠지 클릭하고 싶은 영상 있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썸네일에 한쪽은 사람 사진이 있고 한쪽은 사람 사진이 없고 자연스럽게 사람 사진이 있는 것에 시선이 가죠. 같은 사람이라도 표정이 예쁘거나 또 놀라고 있는 표정, 또 자신 있는 부위를 부각시키는 약간 입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문구는 의문형, 누가 놀란 이유는 아니면 숫자로 표기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세 가지만 알려줄게. 썸네일 하나에도 간결하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담겨진다면 자연스럽게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회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간혹 예상치 못한 조회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찍어온 영상을 다 봐야 할 때 그 고통이 아닐까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은 입체적으로 상황을 담기 위해서 수많은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되다 보니까 멀티캠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재밌는 사항들이 여럿 있다고 해도 진정성이 있는 집도 봐야 돼요. 요즘 시청자의 눈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억지 웃음인지 또 조작인지 다 알거든요. 앞에서 언급했었는데 출연자가 일단 말을 못하면 굉장히 힘든 저처럼 방송인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을 좀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 유튜버들을 데리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편집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볼 때 굉장히 난감하죠.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저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가감하게 덜어내야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나마 예쁘고 재밌는 영상들을 보면 또 재밌게 편집하기도 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모든 편집자들에게 물어봐도 딱히 노하우가 있을까요? 편집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편집은 버림의 미학, 가장 중요한 건 차량 감독이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처럼 찍어오는데 편집자는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복잡해져.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시간을 압축하고 이건 필요 없다,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걸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 컷 프로를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 편집은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축키나 다루는 건 손에 익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감각인데 이게 센스거든요. 같은 프로그램, 같은 단축키를 써서 편집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어떤 센스를 가진 편집자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편집자가 되고 싶다면 말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뉴미디어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박봉이라고 얘기해요. 생각보다 자신의 시간도 없고 일과 생활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편집자라는 기술보다는 기획부터 촬영, 또 색보정, 음악 작곡, 다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익혀둔다면 내 직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은 계속 줄고 기계로 대체되는 세상이다 보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일을 많이 습득하고 익혀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무섭게 불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바뀐다고 해서 영상에 대한 니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플랫폼에 한계를 둔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영상 제작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 활용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가 등장한다고 해도 영상이 가치가 없어지는 시기는 절대 오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자신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작업하신다면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 편집이든 영상물 편집이든 경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업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젊다면 한번 하셔도 유튜브와 편집자 서로가 존중해주고 동반자가 되면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앞으로 이 산업이 더 건강한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편집자가 되신다고 하면 유튜브와 같이 상의하고 조율해서 주 1회로 2회로 어떤 기준을 잡고 같이 협의한 뒤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편집자는 유튜브가 망하면 같이 망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편집자라면 어디서든 불러줄 거고 작은 할 일이라도 꾸준히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큼 노력과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겠죠. 편집자만 하면 제자리 걸어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개인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신의 브랜드를 먼저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남의 것만 키워주다가 상처받지 말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부디 생산적인 일에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열정을 쏟는 건 진짜 배신감이 드니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박수.